질문 잘해야 되는 게 네. 저 군대 맨 처음 갔을 때 첫 질문이 저희 외박 어디까지 나간대요? 그때가 그때 이제 패급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게 평생 갔죠. 2년 갔죠. 그 모두가 궁금했지만 모두가 하지 않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라. 그렇죠. 한 번만 참아라. 예. 새남자의 팟캐스트 아홉석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이고요.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했어요. 추석 지났습니다. 네. 근데 이건 한참 뒤 아니다. 한참 뒤까지는 아니다. 아니죠, 이제 한 이주 뒤. 100로쯤에 나옵니다. 아, 백로. 예. 그놈의 백로. 네. 그 추석 때까지 나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이었어요. 인정. 어제까지 아니 진짜 추석인데 땀이 나는 거는 사실 너무 많이 선 났어요. 넘지 않았나. 넘었어요. 잠깐만. 여기. 이거는 좀 설렌다. 아 이거 끊고 가려 그랬는데 네.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가지고 입에 뭘 묻히고 방금 우리 초코빵 먹은 거 바로 인정. 원래 식사 이슈가 좀 있어서 식사까지 아니고. 예. 아니 나 어제 9시간 거 됐는데 우리 옛날에 집에서 철칙했잖아요. 네. 근데 병이 냉장고에 꼭 있어야 하는 게 우유라고 했거든요. 그게 식사 대용이라고. 그리고 또 막 점심에 또 이상한 거 먹고 또 액체 먹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빵 조금 먹었는데 그 식사라고. 아무튼, 아니, 네. 필요하죠. 의리 떠들즈 방송에 게스트 네. 출연해서 네. 그거를 쫙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거야. 아직도 밤마다 아홉수개론을 듣는다. 아 이게 약간 파블로프 개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때 뭘 잘 때? 틀어놔요. 네. 근데 내가 다른 것도 틀어놔봤거든. 그런 채널 잠이 안 많잖아. 막 과학 채널? 이집트 피라미드를 그렇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거 졸라 흥미로운 거. 편집자 여기 잠들다. 근데 그거는 집중하게 돼. 그래서 영상이 궁금해서 자다가 궁금해 찾아보게 되고. 근데 얘 아홉수개론은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한 5분 듣고 말걸요? 근데 켜져는 있고. 그 자는 동안. 에피소드까지만 종료되면 꺼지게끔 돼 있어요. 아 진짜요? 뭐 다음 화 안 나와요? 그거 팟빵 앱에서 세팅 가능해요. 그렇게 세팅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까요. 다음 화까지 이어지게? 아 이어지게 안 하는데. 이어지게 하시라고요. 왜? 아 스트리밍 좀 네. 스밍 돌리게요? 네. 아. 당신의 귀가 필요한 건 상관없습니다. 저 한 6시간 하니까 6시간 스밍 돌리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나요? 곱하기 있죠. 365일이잖아요. 올해 어워즈도 네. 1등 가져가셔야죠. 당신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틀고 자는 소리를 꺼놓고 자도 돼요. 핸드폰 배터리 아까워요. 아무튼 전기송. 요즘에 아무튼 또 그게 있고 저번에 우리가 녹음을 했죠. 뭔가 모르겠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나 봐. 예. 녹음을 하고 제가 정희에게 선물을 주기로 맞다. 했잖아요. 맞다. 그 선물 한번 주면서 텐션 한번 높이고 와. 가겠습니다. 맞네. 나 잊고 와. 있었네. 왜냐면 지난번 퀴즈쇼에서 꼴등을 한 병이 1등을 한 정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와우. 진짜 갖고 왔구나. 근데 기대된다. 스타벅스? 오는 길에 샀는데? 농담입니다. 아이씨. 페이크했어, 페이크. 뭐야? 복분자다. 열어보시죠. 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참이슬 오리지널 빨간색 대꼬리에 우와! 리얼 복분자 당금주. 와. 리얼 당금주. 이거는 근데 솔직히 Made in my mom. 감동이야. 마맘? 마맘. 마맘은 좀 이거는 뜻이 각별하죠. 그쵸, 많이 안 만듭니다. 이거는 진짜 못 참겠다. 이거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요. 이게 찌는 게 뭐냐면 만지지 마. 죄송해요. 네. 이게 찌는 게 뭐냐면 네. 이 용기가 빨간 그- 뚜껑. 그러니까 일반 페트병 용기에 담아줬다는 게 이게 찐이거든. 바이브가. 이게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네. 그 2리터짜리 1800ml짜리 참이슬 빨간 뚜껑 저희 흔히 오리지널. 대꼬리라고 그렇죠. 하죠. 대꼬리. 네. 당금주 대꼬리입니다. 네, 어. 그 병에 플라스틱 병에 가득 그냥 끝까지 담았습니다. 어. 끝까지. 복분자주. 약간 까나리 같기도 한데. 예. 예. 까나리? 그런 거 아니죠? 말이 조금 심하셨네요. 그만큼 전통의 맛이다. 메이드 바이 맘이잖아요. 히즈 맘? 근데 이거는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집들이 때 한번 까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선물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을이 먼저 성의 표시를 해줬잖아요. 네. 근데 두 분에게 모두 주기에는 이 리미티드 에디션에 재고가 없었다. 와 네. 진짜 리터럴리 리미티드 예. 에디션.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정이 경사가 최근에 많았고 또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이사도 했고 결혼도 했고 어. 그다음 정의 이제 와이프도 이제 한 잔 이제 곁들이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거 먼저 훈훈해졌다. 와이프랑 먼저 이제 한두 잔을 한번 드셔보시고 그럼 이게 이제 막 없어질 텐데. 이게 막 신나갖고 다 마시는 술이 아니야. 아, 해가지고 약주, 해서 약주. 오늘 기분 내고 아. 하고 밤 좀 길어지고 잠깐 러닝 파이팅을 갖고 러닝 타임이 조금 길어지나요? 아 그렇죠. 오 좋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먹고 만약에 태명을 고창으로 해야 되나요? 마맘이 어때? 마맘이. 마맘? 아니 병맘? 병맘? 내 아이인데 병맘. 약간 병맛 같은데요. 예. 아무튼 이거는 진짜 뜻깊다. 의미 있다. 기분 좋아요. 그래서 꼭 시원하게 드시고 네. 차가운 데서 보관을 했다가 뭐에 잘 어울리나요? 장어 말고. 되게 어울립니다. 아. 근데 약간 단맛이 베이스가 잡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막 탄수화물 식사류보다는 조금 더 뭔가 뭐 한우라든지 아니면 회라든지 그런 매운 곁들이는 거랑 거 있잖아요. 매운 거랑 먹어도 잘 맞겠다. 매운 거? 그러면은 왜냐면 얘 아니야? 매운 거? 그럼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아무래도 술 자체가 과실주다 보니까. 어제 사실 목이 메는데 어제 복분자를 먹었어요. 진짜 어디서? 편의점에서 파는 거 집에서. 그 고창 그 복분자 빨간 보라색 병에 담긴 네. 거. 그 고창 복분자 아니에요. 고창 어디까지 아니야. 편의점에 많이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소매점 가가지고 음식점 가가지고 그렇죠. 시키면 나오는 거. 근데 아쉬워요. 아쉬워요. 근데 그거는 약간 술보다 약간 음료수 느낌 아니야? 포도주 그치. 느낌. 근데 뭐 알코올이 느껴지긴 하는데 취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냥 따라한 거죠. 이거 오리지널이잖아요. 근데 원래 담그세요, 어머님이? 약간 그 의존용으로 좀 합니다. 손님들 오시면 손님 접대, 그다음 아버지지,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걸 막- 누나지. 근데 이거 좀 센데?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저한테도 할당이 조금씩 들어오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아들인데 와, 나 근데 선물을 엄청 기대하진 않았어요. 나는 네. 할 거란 생각 솔직히 못했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줄 알았거든. 근데 제대로 근데 챙겨주시네. 이건 좀 심한데? 하고 또 정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정 와이프까지 그 마음이 좀 있어서 가지고 그냥 이거는 알았다고. 이 정도면 정 와이프를 챙겨주는데 얘가 그냥 받아가는 정도 아니야? 누구는 받아줘야지. 저희 집에 두 분 초대할 때 예. 그때도 이제 남아 있길 바랍니다. 그래갖고 진짜 당연하죠. 그 씨알 데기 없는 고창주 그만 마시고 근데 자 고창주 이거 맛있어요. 마셔라. 그때도 맛없다고 아니 했으면서 왜 그래? 고창주 바로 맨 처음 먹었어요? 아니면 다른 술 먹다가 좀 뒤에 먹었어요? 첫 잔. 첫 잔? 첫 잔 미친놈. 첫 잔. 첫 잔 소주는 인정이긴 해. 어. 뭐에 먹을 때? 냉동실에 꽝꽝 올려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정인데. 슬러시로 약간 먹고 왔어요. 그러면 사실 그때는 소주 맛이 다 비슷비슷할 거야. 얼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시원한 맛으로 먹어버리잖아. 맞아요. 시원하더라고요. 아무튼 고창주 남았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2병 먹었어요. 그럼 고창 한 병 남았네. 3병 5병 샀어요. 5병 샀어. 많이도 샀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고창주랑 복분자랑 해가지고 네. 진짜 날 잡죠. 우리 한 10월, 11월, 12월, 1월 중에 한 4개월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이거 내가 봤을 때 10월에 만나고 싶었던 건데 약간 부담될까봐. 왜냐면 아내도 들을까봐 점점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내년 10월 안으로 1년 안으로 만나죠. 근데 노력했던 게 내년 1월까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정이 딴 데 이사가기 전에만 가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오늘의 주제는 네. 문학의 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에 문학의 밤을 하고 원래 분기별에 한 번씩은 하려고 그렇죠. 그랬는데 2분기는 좀 넘어갔고 음. 그래도 3분기에는 좀 지켜보자 해가지고 네. 또 문학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조금 더 빨리 할 생각이었는데 뭔가 이 안건이 얘기가 되면 다음 주에 할까? 약간 어려운데 약간 데프콘 그 갸우뚱한 느낌으로 항상 미뤄져가지고. 나 좀 반대인데. 왜냐면 얘를 읽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다 이제 좀 2-3주 전에 맞아. 말을 하고 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오히려 좋은 게 딱 날씨가 가을로 완연히 딱 바뀐 네. 시점이었죠 오늘. 네. 좋았던 아니, 것 같습니다. 문학의 밤 한 명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각자 어떤 책을 골랐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좀 저부터 가겠습니다. 네. 잘 쓰셨더라고 대본을. 저는 좀 진중성 있게 쓰셨던데. 책에 대한 콘텐츠들 몇 개 봤는데 이 사람들이 좀 가볍게 접근을 잘 안 하더라고. 우리? 우리 거 콘텐츠는 잘 안 보죠 제가. 우리는 가볍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고른 책 부제 사고력 실종의 시대 앞서가는 사람의 생존전략 제목
똑똑한 사람은 보통 부제부터 얘기하나요? 진짜 신기하다. 위부터 있어서 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똑사오 생각. 네. 그래서 요지는 네. 질문을 잘하는 법에 대한 것이고요. 이 질문에 대한 관점이 중요했던 거는 최근 뭐 챗GPT나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프롬프트 어떻게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을 도출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기저를 담고 있는 책이라서 골라봤고요. 베스트. 근데 나는 질문력 진짜 요즘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왜냐면 챗GPT 저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질문에 따라서 얘가 답이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이고 네. 퀄리티가 달라져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질문력이 음. 우리 옛날에 한참 어렸을 때는 창의력 막 강조했잖아요. 네. 그거를 있는 약간 두 번째 약간 우리가 길러야 될 역량 막 이런 걸로 또 화두가 될 것 같긴 해. 또 읽어보니까 논술과 관련된 요지가 많이 있더라고. 질문 자체가. 그래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너무 읽는 좋은 데는 책이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읽는 데는 다는 읽었죠? 다 읽었죠. 음. 회사에서 점심시간마다 읽고 오, 갓생러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물어봐요. 했는데 또 회사가 독서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학점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인사제도로. 또 이제 거기에 포함된 항목이어서 마침 책도 공짜로 얻었고 그 다음에 이걸 읽으면서 병한텐 최고의 책이네. 그쵸. 그러다 읽으면서 내 교양도 쌌는데 학점 그런 것까지 이제 인사고과도 챙겨주니까 거절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너무 멋있다. 저는 매일의 감탄력이라는 에세이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 네. 표지부터가 네. 요즘 에세이야. 네. 표지가 진짜 요즘 에세이야. 근데 이제 소설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소설은 소개시켜 주기가 좀 애매한 게 네. 여기서 소개시켜 주려면 줄거리를 얘기하거나 그래야 그쵸. 되는데 그러면은 스포가 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저번에도 제가 에세이를 한번 가져왔었는데 그때랑 좀 다른 느낌의 에세이를 가져왔어요. 이게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전업 작가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글 쓰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쓰는 책도 물론 그 어휘라던가 문학적 표현이 되게 좋은데 저는 그냥 일반 자기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책이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이 수사적인 표현이나 뭐 문장 구성이나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글 쓰시는 분들의 문장이 훨씬 더 매끄럽고 좋죠. 근데 그렇지. 약간 본인 업계에서 좀 잔뼈가 굵으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인사이트 같은 게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죠. 그쪽 업계 얘기도 좀 알 수 있고 그치.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황석희 알아요? 번역가? 몰라요. 초월 번역한 아 데드풀 번역가. 그 대한민국 대한민국 거장. 네, 유키즈 나오고 어. 그분이 에세이를 썼거든요. 그래서 맞아 얘기했던 것 같다. 번역 황석희야 책 이름이. 어.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자기 에세이가 보통 자기 생각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번역가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잠겨져 있더라고. 번역을 할 때. 이분도 마케터 출신이에요. 10년 동안 마케터를 하고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브랜드 총괄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맨 처음 여기 책 표지에 이 작가 소개가 있길래 나는 그거 보고 이거 재밌겠다 해서 골랐는데 되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포인트가 이분이 글만 쓰는 게 아니고 그림도 그려요. 근데 그림이 이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만화 우리가 옛날에 낙서할 법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인사이트가 좀 잘 그려지는 만화체가 있어서 그냥 가볍게 스르륵 읽을 수 있는. 근데 그럼에도 삶에 약간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이어서 저는 이걸로 골라봤어요. 특이하다. 네. 근데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잔뼈 굵으신 분들이 에세이 형태를 잘 안 빌리고 약간 전문가 느낌, 어떤 트렌드 혹은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서 이런 식으로 쓰시거든요. 근데 이분 부캐가 블로거 17년 차. 아하. 거기 있는 글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약간 그런 브런치 재질이겠네. 을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책 낼 수 있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 보시면 17년에 책을 냈잖아요. 네. 저 한 이제 한 6년? 그 정도 했거든요. 더 밀도 있게 쓰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있습니다. 좋은 정보. 딱 실주에서 한 부록쯤에 네. 이제 부록을 맞이해서 이제 기록을. 그 나중에 을이 저서를 내면 한 챕터는 그래도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요? 아홉스게로는 아닌가? 한 꼭지 정도? 한 꼭지? 네. 진짜 온 몸에서 이 젖꼭지 하나 정도? 그럼 그 목차에도 못 근데- 들어가지 않나요? 근데 젖꼭지 하나면 엄청 큰 거예요. 없으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리고 그게 두 개밖에 없잖아. 그렇네. 근데 그 꼭지랑 그 꼭지랑 달라요. 다른 꼭지예요. 네. 그래서 보통 에세이집이나 이런 거 보면 병이 말한 것처럼 되게 강한 어조로
약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어.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어조는 난 이렇게 살아. 어때? 음. 약간 이 정도 느낌이야. 그래서 부담 없이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땡긴다. 어. 밀당.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정은요. 저는 음. 12가지 코드로 읽는 대한민국 축구라는 책이고요. 지금 한 청취자 7분 정도 나가셨고요. 네. 그 저도 나가도 되나요 혹시? 청취를 안 하시잖아요. 이게 16년도에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뽑혔어요. 일단 이거는 짚고 갑니다. 세종도서가 네. 교육부가 선정합니다. 네. 그렇죠. 교육부 선정해서 이 책들은 거진 좋아요. 네. 이 책들은 항상 교사부터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되기 전까지 막 읽어야 되는 그런 책들인데 축구가 축구라는 약간 그런 지금 이 마인드예요. 저. 그렇죠. 축구라는 어떤 한정된 스포츠를 가지고 어떤 도서이길래 그렇게 뽑혔을까 궁금했고요. 언제 읽었죠? 이거요? 오늘 아침에 되게 속독가신가 보다. 네.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이렇게 샤샤샤샤 넘긴 다음에 책 다 이거 알죠? 기록하시는 속도하시는 분들 책 네. 대각선으로 읽는 네. 거. 그 온고지신이라고. 네.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향후 한 30년간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네, 이제 한 세대에 걸쳐서. 한 10여 년 전 책에서 찾는 그쵸. 건가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네.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근처럼 이렇게 스포츠가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양방향 여야가 모두 언론 플레이를 할 정도라서 네. 진짜 큰 이슈가 있긴 한가 보다라고 그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죠. 문제가 있으니까 잡음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KBO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여기는 뭐 관중 스포츠인데 천만시대고. 잡음이 없잖아. 없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밖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다. 음. 그래서 그 해결책을 2016년 책인 대한민국 12가지 코드로 있는 대한민국 축구에서 정의 찾아보겠다. 네. 한번 시사점을 주시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병부터 이 책에서 어떤 것들이 좀 인상 깊었고 어떤 부분을 추천해드리고 싶은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질문의 중요성이라는 한 꼭지를 갖고 먼저 얘기 또 좀 꼭지. 해봅니다. 꼭지 중요하지. 그 옛날에 그거 기억하세요? 그 미 대선이었나? 그쪽에서 한국 기자들 질문하세요라는 말을 아세요? 그 영상? 네. 네. 질문하세요 했는데 그 진짜 그 스피커실이 정적이 한번 옵니다. 영어를 못해서? 아무도 질문 안 했어요. 아. 영어는 저희 질문을 잘해요. 질문을 안 하죠. 영어는 막 그쪽 아일랜드나 일본 쪽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 질문을 안 해요. 그 그거- 짤 있잖아. 그거 있었잖아. 일본 기자가 질문하는데 트럼프 못 알아듣는 짤도 있잖아.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때 한국인이 질문 안 했을 때도 그때 그 또 다음에 안- 일본인 기자가 질문을 했고 발음은 이상한데 질문은 좋았거든요. 약간 우리 한국 교육의 약간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 맞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나온 사례가 그거예요. 대학 시절에 마지막에 교수님이 강의를 한 다음에 끝나고 뭐라 하죠?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안 하지. 아무도 안 하고 그때 질문하면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음. 아씨 나 나가야 되는데. 그치. 어. 수업 시간이 어. 늘어난다. 질문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뉘앙스로 우리는 맞아, 항상 맞아, 교육을 받아왔던 거야. 맞아. 그렇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이거 포인트인데. 커왔던 거야. 그래서 질문하는 법이 이렇게 중요한 세상이 됐는데 우리는 그러한 중요성을 모르고 커왔다는 게 이 전문에서 약 180페이지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좋은 생각 하나 났어요. 네. 나중에 뭐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PT 할 일 있을 때 네. Q&A를 첫 단에 넣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 이 얘기하면서. 내 얘기가 오늘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왜냐면 질문 먼저 해봐라. PT 많이 안 해봤죠. 죄송합니다. 일단, 네, 아니, 넘어갈게요. 그럼 강의 아니, 시간 질문이 좀 이걸 것 바꿔야 돼. 같은데 주제가 뭔가요? 저 오늘 몇 시에 끝나나요? 끝에 질문을 안 하니까 어.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끝나고 질문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것도 방법 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아니야. 네. 인사이트를 주라는 거지. 한번 뭔가 남들과 다르잖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고 저희한테 후기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선질문 그거 선질문 네. 받기. 그래가지고 거기 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는 현상이 결국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런 이쪽에서는 시니어? 꼰대를 계속 언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질문 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직장 생활에서
질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 재밌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 사람은 항상 사회초년생 때 본인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네. 본인이 주니어일 때 질문하는 거는 그 주니어들의 특권이라고 얘기를 맞아, 하고 맞아, 있어요. 맞아. 언제든지 질문하고 그 이치에 맞지 않고 조금 더 생뚱맞아도 되니까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그 위치에 갔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을 답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결국에는 챗GPT를 어떻게 많이 잘 프롬프트를 하는가 질문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질문을 하는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걸 끊임없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 첫 꼭지로 그 질문하는 중요성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해봤습니다. 질문 잘해야 되는 게 저 네. 군대 맨 처음 갔을 때 첫 질문이 저희 외박 어디까지 나간대요. 그때가 그때 이제 패급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게 평생 갔죠. 2년 갔죠. 그 모두가 궁금했지만 모두가 하지 않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라. 그렇죠. 한 번만 참아라. 예. 근데 되게 높게 보는 거죠. 나 누군가는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준 거잖아. 난 또 그게 싫었어. 정막이 싫었어. 네. 질문을 아무도 안 했거든. 오디오 비는 게 싫었지. 아씨 하라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모두가 제일 궁금해했던 거긴 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는 그 질문하는 법에 대한 중요성이 나왔다면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그럼 챗GPT를 어떻게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항목별 출력을 그 잘 읽는 법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나요? 쓰여진 글을 잘 읽는 법 이런 거는 잘 안 나와 있나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목차를 내달라고 합니다. 어떤 걸 질문을 할 때 목차를 내달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뭐 개요, 본론, 결론 이렇게 논술적 목차를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꼭지를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구체적 사례나 시나리오를 요구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은? 이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빗대어서 구체적 사례를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꼭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의 평화 이룩한 방법에 대해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의 입장에서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줘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예시를 써놨는데 답변이 정말 질문 자체가 바뀐 거일 정도로 맞아.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수를 지정. 답변을 총 3개의 항목으로 얘기해줘. 이게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 네 번째는 이제 비교 대상. 고창 복분자가 맛있다고 하는데 고창 복분자와 다른 지역 복분자를 알려줘라고 하게 됐을 때 이 얘네가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는 거죠. 그럼 그걸 예를 들어 그 전 거랑 하면은 3가지를 알려줘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다음 이 마지막 이 5번째가 저는 좀 재밌었는데 포인트와 포인트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예시가 5G 기술과 스마트폰의 판매량. 어떻게 보면 되게 통신 기술이라는 한 큰 범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5G 기술이 발전했을 때 통신량의 통신기기의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추이를 보여줘. 그런 식으로 최신 기술과 연결할 수 있는 꼭지점들이 있다면 얘네를 연결했을 때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예요. 방금 원래 질문은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를 알려줘.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5G랑 관련해가지고 스마트폰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줘. 그러니까 큰 범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함께 질문하라는 거지. 그냥 판매량만 했을 때는 그냥 뭐 통계청에 있는 과거 자료, 제가 저번에 했던 뭐 23년 경영 공시, 작년 자료를 빗대어서 가져올 수 있는 건 잘하는데 그리고 그 현상이 어떻게 유발됐는지 그 발생 원인을 확인하게 된다면은 되게 업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기획서를 쓸 때. 말할 거리가 많겠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웃긴 게 아까 5번째 마지막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이 마지막? 중요한 건 가장 마지막 네. 나오죠. 네. 감정적으로 호소하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나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야. 나 이번 면접을 무조건 통과해야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수식어를 먼저 붙이면은 답변이 통계적으로 좋아져요? 8% 정도 좋아진다는 결론이 나왔대요. 그래서 뭐 일생일대의 기회야. 나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야. 오늘 이거를 이사한테 발표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야. 라는 그런 단어들을 엮으면은 얘네가 조금 더 진지하고 더 많은 답변을 준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이게 AI한테. 되게 좋은 정보인데 무섭지 않냐? 무섭죠. 그거를 이해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AI가 이런 감정적인 순간들이 이미 학습이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AI라면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100%의 그 답변을 해준다는 우리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식어를 앞에 붙임으로써 그러면 이게 120%인 건가? 어. 그럼 애초에 왜 100%가 120%가 아니지? 그게 궁금하네요. AI도 기분이 있잖아요. 그냥 딱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죠. AI 정신 차려. 짜세가 나온 거죠. 얘한테 한 80% 정도만 답변해줘도 아니 되겠다. 벌써 그걸 합숙한 거야? 내가 한 80%만 푼 다음에 야 좀 더 원해? 나 20% 더 있어. 약간 그게 궁금한 거야. 이걸 안다고? 나는 AI랑 원래 100%를 주고 어떻게 거기서 120%가 그치. 나왔지? 난 그게 궁금하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활용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상견례까지 다 끝내가지고 우리끼리 좀 한번 휴식 시간을 갖자. 진짜 달렸다 해서 대만 여행을 기획을 했어요. 네. 그냥 여행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항상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휴식하려면 집에서 푹 쉬는 게 낫지 않나요? 안 돼. 아니 근데 병은 진짜 해외 여행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 같아. 여행이 미치다 들어갔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은 나랑 여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정말 중요한 시기야. 일단 그 마지막 거 들어갔고 그리고 대만 여행이 처음이어서 정말 좋은 추억을 갖고 싶어. 난 안 갔습니다. 여자친구는 2번 아버지랑 갔는데 간데 어디야? 싱가포르입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나의 숙소는 여기고 4박 5일간 여행 스케줄을 숙소와 동선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그리고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까지 추천해서 알려줘 하면 얘가 쭈르륵 줄글로 4박 5일 스케줄을 알려줍니다. 죄송한데 유료 버전 쓰세요? 아닙니다. 무료예요. 무료가 약 300메가 정도인가? 거기까지는 유료 버전과 같은 용량을 내고 있죠. 근데 그게 있어요. 최신화가 안 된대. 그쵸. 옛날 정보에 머물러 을 유료 버전이죠. 저 유료 버전 씁니다. 아 진짜요? 쉐어 안 돼요? 한번 알아볼게요. IP 이런 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아니면 우리 셋이서 또 그거 하면 되니까. 왜냐면은 제가 요즘 챗GPT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더라고. 왜냐면 제가 뭐 글을 이제 외주를 받거나 하면 글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뭐 어떤 주제가 있으면 요거에 대한 글을 써줘. 이것보다 저는 접근을 동료처럼 해요. 자 오늘 우리 이 글을 써볼 거야. 이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주제는 요건데 요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런 사례를 꼭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예전에 내가 하던 질문이랑 달라요. 퀄리티가. 그러면 지가 딱 범주화해서 1번 딱딱딱 2번 딱딱딱 이렇게 써줘. 그러면 그것도 사실 내가 서머리 하면 되는 건데 야 이거 너무 딱딱한 것 같다. 우리 좀 부드럽게 줄글처럼 가보자. 그러면 또 잘 써줘.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수사적인 글 있죠. 막 글을 꾸며내고 그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는 글 말고 정보 전달성 글은 베스트네. 인간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사실.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전 마지막에 여자친구 되게 놀랬던 게 그럼 이거를 4박 5일 그 이제 이터너리 표라고 하죠. 그쪽 그 여행 스케줄 표 만들어주는 거 표로 정리해주라 했는데 진짜 찢었습니다. 표를요? 표 지금 보이나요? 제가 이따 노트북 보여드릴게요. 기대된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 정리해서 진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근데 뭘로 해줘요? 그냥 이미지 파일 아니면 엑셀 아니면 뭘로 해줘요? 일단 그쪽 표로 그냥 다 나오고 그걸 이제 엑셀로 추출도 할 수 있죠. 엑셀 코드 추출 다 되는 거니까. 정말 저는 확신을 가졌고 그걸 보면서 질문 잘해야겠다. 그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정적으로 가는 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좀 다른 방향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걔도 쿠션 멘트를 먼저 한다. 제가 이도한 방향이 이쪽이 아니었군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AI인데 사람하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텍스트상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요. 질문력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병이 이제 대만 여행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그 답변에 혹시 어쨌든 기저에 깔린 게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의 여행이고 한데 뭐 뜨밤을 보내는 방법과 관련된 얘기는 혹시 없었나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근데 그건 추가적으로 물어보면 알려줄 것 같은데. 알려줄 것 같아. 그럼 거기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런 황홀한 밤을 보내기 위해서 뭐 복분자를 드시고 분위기 좋은 어디를 찾아가시고 대만에는 이게 유명하니까 여기도 남성 정력이 좋으니까 이걸 드시고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해. 근데 그 우리의 그 기본 여행 그 날것의 스킬은 안 나오겠죠.
우리끼리 공유하는 그런 그치. 스킬들은 안 나오겠죠. 또 그리고 진짜 그런 걸 기대하면은 얘는 정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항상 나오거든요. 황홀한 밤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오르가즘을 느끼게 격정적인 해서 섹스를 거기서 허니문 베이비 2세를 갖고 싶어. 많이 이런 하는 식으로 말해야 많이 돼.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 질문 해보고 싶다. 음. 호텔 프런트에 그 직원을 앞에 두고 똑같은 비용을 내고 최상의 컨디션 호텔을 예약한 그 내가 배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 그거 알려줘. 뭐 채찌피한테 물어봐. 얘한테 물어봐. 병 PT가 있는데 채병 PT가 있는데 자켓을 챙겨가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챗GPT가 자켓을 챙겨가세요라고 그 얘기 해줄지가 궁금하다. 우리 예전 챗GPT 특집 망했잖아요. 네. 그게 약간 무료 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질문이 걔 구렸어. 우리가 지금 질문력이 없었어. 근데 네. 그냥 홍대에 있는 모텔 추천해줘. 어. 이렇게 하면 안 됐었지. 우리 한번 다시 하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다시 하자. 내가 홍대에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왔어. 음. 근데 우리가 7명 정도고 예를 들어서 이런 숙소가 필요해. 네. 진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밤이야. 이상한데 말이? 꼭 추천해줘. 이러면 해줄까? 해줘. 이제는 질문 이렇게 할 것 같아. 저는 이제 뭐 그 OTA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온라인 이제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해서 뭐 부킹닷컴 아고다. 그럼 평점에서 3.5점 이상이고 후기가 100건 이상이고 2024년 후기가 좋았던 것. 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아마 무료 버전에서 할 안 거야. 나올 거예요. 데이터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료 버전 활용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퀴즈쇼도 저도 몇 개 거기서 활용했거든요. 그런 간단한 질문부터 해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까지 약간 폭넓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2.2달러? 그러면 한 3만 원 좀 안 돼요. 맞아. 괜찮더라고 나는. 재밌겠다. 나 갑자기 또 든 생각 하나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블로그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GPT로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실제로. 블로그 자동화로 유명합니다. 왜냐면 수익성 블로그는 사실 정보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포털에서 검색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걸 자기가 이렇게 정보를 어디 갔다 왔어. 그럼 내가 간 거잖아. 그거에 대한 정보를 뽑아줘 하고 그거를 그냥 블로그에 올리고 그걸 여러 개 올려가지고 수익화 신청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노출되면 수익 얻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빠른 거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AI가 쓴 글을 이게 블로그 점수에서 아래 점수로 하위권으로 만들려는 그런 로직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있더라고. 심표를 되게 많이 써요. 챗GPT 쓰면. 그러니까 한국어로 봤을 때 심표가 이상한데 심표가 있어. 원래 그냥 뭐뭐하고 뭐뭐 했습니다 할 때 뭐뭐하고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피해가고 뭐 조사를 바꾸고 문장 좀 바꾸고. 프레프레징 해야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겠다. 왜냐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글이 챗GPT가 많아라는 어떤 여론이 돌기 시작하면 거긴 망하기 시작할 것 그럼 같거든요. 챗GPT 가서 검색하자 하지. 그렇지. 블로그는 사실 그 챗GPT 없는 세부적인 정보들이라던가. 그렇지. 그게 약간의 그 주관이 들어가 있잖아. 주관이 들어가 그게 긍정적인. 그게 원래 맛이고 감성적인 그거를 보려고 블로그 검색을 하는 거거든. 아무튼 되게 좋은 책인 것 같고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맨 처음 이 책이 아기자기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대본에 블로그 참고? 아니 제가 원래 블로그에 남김.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데 예. 어차피 책 소개잖아요. 예. 그 병이 준 인사이트대로 썼습니다. 병이 뭐라 쓰면 삶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건데 그거를 그냥 블로그에 똑같이 썼고 그거를 지금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블로그 주소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어본 귀여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소셜 스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스낵. 소셜 스낵 이게 뭐냐면 임상 심리학에서 쓰는 단어인데. 괴로울 때 힘이 되어주는 물건이나 기억, 추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욕을 찾아서 다시 위안 얻어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얻어라. 약간 애착 인형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그런 거죠. 뭐 우리 예전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문자 저장해놨잖아. 그거 힘들 때마다 보거나 그럼 기분이 좋아지고 위안이 되잖아. 보관 메시지야. 아니면 내가 예전에 썼던 일기라던가 아니면 내가 뭐 그림 그렸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소셜 스낵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걸 듣고 이 개념 되게 재밌고 내가 소셜 스낵이 뭐라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예전부터 해왔던 게
책이나 내가 들었던 말 중에 괜찮은 명언 같은 걸 정리해놓은 명언집이 있었거든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안 한지 내가 정리를 안 한지 너무 오래됐더라고. 그러게 요즘 명언 얘기 안 하네. 그러니까 아 이게 내 소셜 스낵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요거를 다시 한번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이 개념이 있으면 소셜 스낵이란 내 개념이 있으면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보고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다 생각나는 거 하나씩 있지 않아요? 뭐예요? 내가 힘들 때 좀 보고 위안을 얻거나. 나는 인스타. 예전 옛날에 나 축구 여행 갔던 거 아니면 캐스터 활동할 때 그때 너무 하나씩 멋있어. 그거는 나도 인정. 그러니까 이 소셜 스낵 개념 자체가 내가 겪고 있는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근데 다만 그 순간 내가 심리적으로 좀 위안을 주네요. 그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아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말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름을 꼭 붙여주래요. 이 소셜 스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이 인스타 보는 행위 자체가 소셜 스낵이 되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도 편하고 더 중요해진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스타 나 혼자서 인스타 보는 행위를 이건 소셜 스낵이다라는 그 소셜 스낵 이름을 붙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똑같은 행동하더라도 우리도 컨텐츠 같은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컨텐츠 이름을 짓잖아요. 그거 안 짓고 그러면 야 그때 그거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중요도도 떨어지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의미도 떨어지고 그래서 시간을 버리는 게 될 수도 있지. 딱 소셜 스낵이라는 항목을 정해주고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좋아하는 폴더의 이름을 직박구리요? 직박구리를 소셜 스낵으로 바꿔서 그걸 보는 행위가 되게 나의 발전을 위한 거다. 그렇지. 그거는 약간 시청각 자료 아닌가요? 본인 소셜 스낵이 뭐예요? 그거예요? 직박구리야? 직박구리를 잠깐 생각했다가 아니 근데 와 진짜? 아니 그걸로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 체력은 줄어들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고전 명작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런 어떤 이름이 붙어 있었던 고전 명작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타임스토프라던가 그런 명작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보통 저장파였어요, 스트리밍파였어요? 저장과 삭제를 반복하는 파. 여기였어. 전 저장은 안 했어요. 사이트. 저는 다운로드파. 왜냐면 저는 컴퓨터 공용이었어가지고. 숨겨놔야죠. 근데 컴퓨터 이게 공용 개인 컴퓨터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아니 그 가족 컴퓨터. 나도 가족 컴퓨터였는데. 근데 나보다 잘할 수도 있잖아 아빠가 컴퓨터를. 전 그래서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외장하드를 샀습니다. 공용 컴퓨터였기 때문에. 외장하드의 존재를 저는 몰랐어요. 외장하드에다가 그 비디오 게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이제 NBA 게임이거든요. NBA 게임으로 이제 위장을 일단 치고 그 다음에 그런 폴더에 아니 꾼이네. 꾼이었네. 그랬었죠. 왜냐면 갑자기 궁금해진 게 외장하드가 소셜 스낵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잖아. 게임도 있고 유희가 여기 다 있잖아. 이거잖아. 시험 개망했어. 외장하드 어딨지? 내 소셜 스낵.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개념으로 하나 더 저도 처음 책에서 본 게 콜렉트 마이셀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집인가요? 뭐 올바르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역하면 나를 수집한다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 근데 이게 좀 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어도 하루 정도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 약속을 막 하다가도 하루 정도는 내가 집에 와가지고 하루 통으로? 그거는 자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소셜 스낵과 함께? 그래도 되고. 근데 소셜 스낵은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평소에라도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멍 때린다거나 집에 혼자 아니면 내가 있었던 일을 찬찬히 기록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나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내 사회에서 일주일 동안 흩어졌던 내 파편들을 좀 모으는 거죠. 그래서 콜렉트 마이셀프라는 개념도 제가 신기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블로그에 썼었고 그러니까 이런 아기자기한 개념들이 많이 나온다고. 콜렉트 마이셀프 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뭐 명상 효과예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내가 나가고 누군가 항상 함께 지내면 에너지가 나가잖아. 소모가 되죠. 근데 나는 외향적인 사람인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까지 아니어도 일요일날 저녁 정도는 나 혼자 스스로 있으면서 별로 연락 안 하고 약간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시간이 있으면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좀 이런 에너지나 파편 흩어졌던 나의 모습들을 좀 모아서 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걸 하는 게 블로그를 쓰면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 좀 못했거든요. 바빠가지고. 네. 아까 이런 시간이 좀 다시 한번 필요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효창 운동장 산책. 그러니까 네. 나 거기 돌 때 비록 2번 돌아봤지만 뭔가 기운을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내가 콜렉트 마이셀프라고 내가 이름을 명명해 놓으면 그거 한번 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또 뭔가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아니 그 의무적으로 하진 않아도 되고 다만 오랜만에 나 좀 모아볼까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행위들이 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거 할 때 나는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하면 이 책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그 책을 통해서 한 거니까. 이렇게 막 의미 부여하는 게 되게 마케터 같기도 하면서 근데 이게 그렇네.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 즐겁게 얘기했던 막 효창공 그런 거 얘기했잖아. 저 같은 이 경우는 시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이 진짜 이거 블로그 쓸 때도 있고 제가 이 비슷한 개념을 저는 수영할 때 이런 기분을 느낀다고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수영 요즘 안 한 지 꽤 됐죠. 그렇죠. 그 여행 가서 하잖아요. 진짜 수영하고 싶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더 부분이 많은데. 새 꼭지네요. 네. 자, 저는 되게 공감했던 부분인데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네. 남에 대한 감탄과 나에 대한 절망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 반복 없이는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기꺼이 괴로워하며 계속한다. 이게 뭐냐면 어쩌면 제 영린인데 잘하는 영린 건들면 좀 치명적인 부분. 이게 세상에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너무 잘해. 완벽하고 너무나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내가 볼 때 부러워. 그리고 감탄하고 동경을 한단 말이야. 근데 동시에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그게 있지. 약간 자괴감과 절망감으로 이게 바뀌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기분이 이상한 감정이거든요. 저걸 보면서 동경하면서도 나는 그러지 못하면서 근데 나는 변하진 않아. 그래서 나도 이게 되게 큰 마음의 짐이고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불편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도 이걸 똑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걸 느끼면서 괴로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딱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결국 그 괴로움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느끼는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감정이 있어야지 내가 뭐라도 하나 더 하고 내가 뭐라도 그쪽으로 좀 발전시켜? 나아가고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랑 비슷한 감정이 드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고 이 감정 자체가 되게 모난 감정은 아니구나. 남들도 느끼는구나. 그래서 좀 감정의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구나 하는 좀 내 스스로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 읽으면서 그래 다시 한번 내가 되새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나중에 또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래 뭐라도 하나 하자 라고 내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게 이걸 통해 돌이켜보지 않았으면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맞아. 높잖아요. 약간 질투한 루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남들도 그러고 있고 그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그러고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나한테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 나한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결국 그 괴로움이 있어야지 내가 좀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걸 던져주니까 솔직히 말하면 명쾌한 해답은 아니었는데 잠깐 혹시 뭐 위로? 불교에서 뭐 웰리스 헬스 이런 거 배워오셨나요? 그치. 불교 같다 약간. 약간 자기 수양적인 개념이긴 하죠. 을이 그런 질투가 아니라 그걸 느끼는 사람이 요즘 누구예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그거 할 때 있었어요. 판매할 때 판매 잘하는 매니저들이 있었거든. 본인도 잘할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상위 한 뭐 반에서 40명이 한 반이라고 치면 한 10등 정도인데 1, 2, 3, 4, 5, 6, 7, 8, 9등 있잖아. 그리고 그 중에서 1, 2, 3등은 넘을 수 없는 사람들. 학창 시절에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저 먼 곳에 누군가 항상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 보면서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하면서 왜 나는 그 정도는 안 될까? 이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면서 약간 스스로 현타 오고 약간 자괴감이 들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는 그 정도까지의 감정은 아니구나. 그치. 라는 그리고 밑에 생각이 11등부터 40등까지는 또 당신을 보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그다음 더 격정적으로 가면 오케이 그럼 나 9계단이나 올라갈 수 있네. 이거 장원영이잖아. 럭키 완전 비키잖아. 올라갈 계단이 많잖아. 완전 럭키 비키 스쿨이잖아.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제가 이 서평 맨 처음 뭐라 썼냐면 인생이랑 호수의 작은 조약돌을 던지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이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삶이 에세이 같은 책을 자기개발 책을 읽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하세요. 안 하면 인생 망합니다. 약간 음. 좀 과장 더 보태서 이 정도 투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난 이렇게 살아. 어때? 그리고 나는 그 왠지? 중에서 한 개 정도만 실현을 해보면 그래도 좀 삶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수에 작은 조약돌 하나 던지면 작은 조약돌이지만 파동은 생기잖아. 그렇지. 약간 잔잔하게라도. 그 정도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읽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약속 없을 때 카페 가는 거 있죠. 그것도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 뭐 미리 먼저 가서 환경적인 거 해라. 바꿔라. 내 의지를 탓하지 말고 내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라. 그래서 난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의 삶의 꼭지가 변했기 때문에 아니, 왜 자꾸 꼭지가 나오지? 네. 아무튼 그런 사꼭지 5꼭지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내가 네. 삶이 조금 변하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의 감탄력 꼭 읽어보시라. 네. 요게 이 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계발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나도 알고 있는 얘기. 그렇지. 거기다 네이밍을 뭐 잘했고 뭐 의미 있게 썼고 이런 느낌인데 그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 나는 결국에 이걸 실천하지도 않아 잘. 근데 을은 좀 이런 걸 실천하는 걸 보면서 실천하면 분명히 좋다는 걸 아는데 난 실천을 안 하거든. 거기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것도 나와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의지박약한 사람들. 의지박약. 하나 얘기해주면 네. 떠벌리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잘하는데? 근데 안 통하네? 저는 의지박약보다는 고집인 것 같아요. 나 어차피 알아. 안 해도 그 마인드로 살면 돼 이렇게. 표정 되게 띠껍다. 야. 나 근데 이런 나를 위한 그 인사이트를 지금 을이 줬어요. 왜냐면 을은 진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많이 변했고 또 되게 잘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 책보다 이 책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나한테 와닿아. 맞아. 당신이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실천이 어렵지 않아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에세이집 읽을 때 항상 취사하거든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다른데? 저는 무조건 그런 거 있지. 안 해요. 안 안 하고 읽지도 않고 읽긴 하는데 그냥 빠르게 넘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 그러면 적당히를 멀리하래. 적당히 하다 보면 퍼포먼스가 잘 안 날 수 있. 나는 근데 적당히 좋아하거든. 그런 것들은 내가 이 책에서 받아들이진 않고 내가 봤을 때 요거는 괜찮은 것 같다. 나한테 적응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좀 바꾸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들이 그렇지만 이런 에세이나 특히 자기계발 책을 읽을 때는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취향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난 반대로 그 걸러 듣는 그 과정이 뭔가 나의 가치관을 잠깐이라도 며칠씩 흔드는 것 때문에 내가 안 읽게 되거든. 그 약간 여기 또 약간 살짝 고집이네. 이게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방법인가?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게 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과거 뭔가 해왔던 행동들이 그럼 이건 맞지 않았던 행동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정답은 근데 만약 그게 맞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맞지.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안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는 읽는 것도 포기했어요. 저는 자기계발서 에세이. 나도 자기계발서는 잘 아니고요. 근데 에세이는 뭔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주관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다. 재밌었습니다. 정은요? 자, 드디어 왔습니다. 12가지 코드를 읽는 대한민국 축구. 자, 오늘도 내일도 언제 문학의 밤 2편에서 계속됩니다.